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외고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때 상수 a값을 구해달라고 물어봤는데 유리함수 문제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이렇게 좀 유리함수를 그려놓게 되면 이 유리함수에는 이제 대칭 성질이 있죠.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0, 0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평행 이동 되어 있는 식이 이렇다. 이 그래프는 당연히 y는 이꼴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한 거겠죠. 평행이동은 그러면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근선하고 연관성 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식.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4 부분들이 이 a 값하고 어떻게 되겠다? 같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대칭 성질, 그 부분들이 이제 평행 이동이 좀 이루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대칭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라. 이게 이제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식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쭉 그려가야 되는데 시작하는 부분은 x축 3만큼 평행이동 1, 2, 3 평행이동 y로 7만큼 아이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좌표 좀 표시할까요? 3,7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좀 지나는 직선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평행선을 쭉 그으면 한 점에 만나겠고 조금 더 이제 기울기를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 점 만나겠죠?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3,7을 지날 때까지 되겠습니다. 0,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이때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x가 3만큼 바뀔 때 y가 9만큼 증가해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기울기가 3이 돼 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자연수에만 좀 논하라고 했으니까 1, 2, 3 이렇게 좀 3개가 좀 답이 되겠고 이걸 합하게 되면 당연히 6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좀 해결해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 그었을 때 한 점 만나고 그거보다 좀 길게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한 점 만납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7을 지날 때까지 만나는 거니까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 결정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표가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렇게 되는데 1,000원짜리 3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5,000원짜리가 문제가 되겠네요. 5,000원짜리 좀 지표가 좀 많아서 만원짜리 지표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액이 좀 겹쳐지죠. 그러니까 이제 만원을 낸다라고 치면은 만원짜리 한 장 낼 수도 있고 5,000원짜리 2장 낼 수도 있고 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금액은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되겠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큰 돈을 좀 큰 돈을 좀 쪼개면 되죠. 쪼개서 이제 작은 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만원짜리를 이제 5,000원짜리로 만들면 되니까 5,000원짜리 4장에다가 7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만원짜리가 한 장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5,000원짜리가 7장 돼가지고 5만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바꿔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게 각각 지표에다가 더하기 1씩 해가지고 곱하기를 좀 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빼기 1. 영원 지불하는 건 지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지금 3장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이유는 안 낼 때가 있죠. 안 낼 때가 있어서 이제 더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2, 8에다가 여기는 또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88이 64에다가 63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네요. 큰 돈을 좀 쪼개서 작은 단위 돈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것이 겹치는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그림 꽂지 ABCD 5개 영역을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변을 공유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전형적인
면의 색칠하기 방법이 되겠군요. 면의 색칠하기 할 때는 이제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런 부분을 이제 제일 먼저 칠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몇 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은 살펴보게 되면 A 부분들하고 C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장 많은 면. 일단 넓은 A를 좀 기준으로 좀 하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 칠을 좀 하겠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칠을 하려고 봤더니 A를 포함한 이 부분을 이렇게 빙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색칠하기.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맞은편에 이제 A하고 D 지점이 이제 같은 부분대하고 A하고 D 부분들이 다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죠. 어이쿠, 한 문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모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 D하고 같다면 뭐 색이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요. 4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고 칠했으니까 그 다음에 C2를 칠하면 되죠. 세 가지 해서 C2 부분을 좀 칠을 하고, 그 다음에는 AC 부분이 아닌 다른 색을 B에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는 두 색을 빼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일 때는 4 곱하기 3 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C2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머지 또 두 가지에서 B 부분을 또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을 이제 더하게 해야 되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이제 공통 부분이 되겠고요. 3, 그 다음에 여긴 또 4 정도가 남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4, 7, 28, 2, 7, 14, 16에서 168가지입니다 하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면의 색칠하기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 삥 돌아가는 이런 문제 형태일 때 맞은편 부분들 이제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나눠 푼다는 사실, 이런 뭐 중요한 아이디어 잊지 말고 잘 챙겨가면서 공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배열해서 만든 4자리 정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보다 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자리 만드는데 10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것을 이제 조건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7개의 숫자줄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 7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크기 순서가 정해지면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나열이 이제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가 남았고, 숫자도 이제 5개가 남았으니까 5 곱하기 4에서 채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 6, 2로 나누겠고, 5, 4, 20 되는데, 여기에 3, 7, 21에 420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420 이렇게. 마음이 급한가요? 여기 연산 부분들은 바르게 한번 쓰죠. 21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2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조건이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16개의 점이 있습니다. 3점을 좀 선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16 콤비네이션 3 해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4점이 있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 3점을 선택하는 경우 삼각형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로도 있죠. 5, 6, 7, 8에다가 대각선도 있습니다. 대각선. 와, 이게 대각선 부분을 조심해서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관찰을 좀 잘 해보면 이런 부분 말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와, 이런 부분 이런 걸 좀 잘 해결해놔야 되는데 3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또 3점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4군데가 있죠. 4군데. 4군데 이런 부분도 좀 빼야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연산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도형 부분들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지 않으면 값을 구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연산을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죠. 자,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까? 16, 15, 14, 3 곱하기 2 곱하기 3, 5, 15,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 40 곱하기 16, 14가 되겠고, 여기는 40에다가 4해서 44를 좀 빼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4, 4, 16에다가 4, 1에서 560에서 44를 좀 빼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500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520에서 또 4를 빼는 거니까 510 20에서 516인가요? 51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전체 뭐 3점 선택합니다라는 아이디어는 뭐 어렵지 않은데 뒤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 특히 이제 10개입니다, 4개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 안 보이면은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풀이하는 이런 절차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 잘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날 때 AB 길이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죠. 직선하고 관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갈지 좀 결정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뭐 시작하는 점 이제 2,1 부분에서 좀 시작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2, 4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져 갈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것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두 점 만난다라고 되는데 이렇게 좀 지날 때에서부터 여기 접할 때까지 이렇게 좀 만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근데 만나는 점 길이가 좀 길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시작하는 점 2,1 부분들을 좀 그래프가 좀 지나면 되겠습니다. 와, 그럼 아이디어 이렇게 내니까 뭐 금방 끝나는데요. 그럼 y 값은 1에다가 x 값 2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때 그럼 이제 k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k 값은 뭐 가볍게 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무리함수 직선하고의 관계 역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0일짜리, 10일짜리, 1일짜리 숫자 중 어느 두 개의 합이 나머지의 좀 2배가 된다. 영어 구는 빼고 세 자리 잔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들을 그냥 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어느 게 클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좀 배열한다고 좀 생각해주면 뭐 2개 더하게 해주면 다른 숫자의 뭐 2배다. 뭐 이런 조건인가요? 이런 조건 형태를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은 뭐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좀 1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2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뭐 11, 이거 좀 같을 때 무조건 다 되는 거군요. 111에서부터 888 이렇게까지 무조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만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8가지는 좀 나왔죠. 8가지 좀 나와 있고 다음에 그러면 1이 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 값이 2가 된다면 4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3, 1, 1, 3 이건 순서 바꾸는 거 좀 어차피 해주면 되니까 구성 자체를 이렇게 좀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라면 6이 되는 거니까 5, 1, 4, 2 이렇게 좀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되면 이제 8이 되는 건가요? 8이 되는 거니까 7, 1에서부터 6, 2, 5, 3 이렇게 좀 찾으면 되겠고 와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5일 때를 좀 생각하게 되면 그럼 이제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9는 좀 안 된다고 했죠. 9는 좀 안 된다고 했으니까 8, 2, 7, 3, 6, 4 이렇게 좀 세 개를 좀 찾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6일 때를 찾으면 이제 12가 돼야 되니까 8, 4에서부터 그러면 7, 5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같은 숫자는 이제 약간 이미 빼놨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7이 되게 되면 14 되니까 이제 8, 6 이렇게 좀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겠죠. 이 12개의 숫자들은 이 숫자가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일짜리, 10일짜리, 2일짜리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그럼 12, 그러니까 72가 되는가요? 72 되겠고 좀 이쪽에 이제 8개의 숫자가 있죠. 이건 뭐 나열해도 계속 같은 숫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80개의 숫자를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처리가는 그런 문제 되죠.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식, 그 식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들이죠. 구성들을 좀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숫자 구성들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맨 마지막에 좀 나열해서 좀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뭐 이런 좀 절차를 좀 거쳐가면 자연스럽게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도 뭐 한 방에 욕심 내지 말고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야 될까?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팀을 포함한 7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A는 뭐 대진표가 작성이 끝난 거죠. 전체적인 대진표를 작성하라. 그다음 뭐 6개의 팀을 지금 대진표에다 작성해주면 되는데 뭐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뭐 A 쪽 팀하고 막 경기할 팀들을 이제 먼저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6팀 중에서 이제 2팀을 골라서 한쪽에 배치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4팀이 남았고 4팀을 왼쪽에 대진표에 작성하려면 4팀을 더 떠야 되겠습니까? 두 팀 중에서 2팀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과정만 좀 잘 거치면 대진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가? 6을 또 2로 나누니까 3이 들어가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4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진표 작성할 때는 이제 결승에서 만날 부분들, 이 큰 틀에서 이제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네 팀을 또 이렇게 둘둘 이렇게 이제 좁혀서 가는 그런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 것이 대진표 작성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를 물어봤습니다. 6의 배수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짝수도 돼야 되겠고 여기는 뭐 3의 배수 이렇게 뭐 두 가지 성질 좀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뭐 짝수부터 좀 3의 배수도 있으니까 구성도 해야 될까요? 3의 배수 하려면 이제 나머지가 0, 1, 2, 3, 4, 5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지금 분류도 좀 해야 되죠. 됐습니까? 분류도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0이 좀 배치가 딱 되는 상태라면 아이고 3의 배수가 되려면 두 수의 합이 돼야 되니까 숫자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3의 배수가 좀 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1인 부분하고 2인 부분이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구성으로 좀 살펴보면 나머지가 1인 부분, 2인 부분 이런 부분이 이것에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게 숫자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요.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되겠고 그 나온 숫자들을 좀 이제 배열해야 되죠. 배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8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가 이렇게 좀 돼 있을 때는 이제 구성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1하고 0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이게 좀 0이 나올 때가 좀 문제가 되죠. 0이 나오는 구성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숫자로 보게 되면 4, 0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돼 있겠고 0이 아닌 이제 3하고 그다음에 1 그다음에 3하고 4 뭐 이렇게 나올 부분 나눠지겠죠. 이때는 뭐 이게 좀 배열할 때 이제 두 가지에서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배열이 0이지 못 오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건 뭐 6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가 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1이 온 거니까 구성으로 보게 되면 0하고 2 부분들 이것도 뭐 0하고 5 이게 아예 구성을 이렇게 숫자를 아예 찾아가야겠군요. 3이하고 이제 3호 구성들 이런 건 좀 나열을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두 가지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처리돼서 전체 또 6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전체가 12에다 20 20가지입니다라고 분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6의 배수 물어보게 되면 짝수이고 3의 배수 동시에 점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짝수가 일단 뭐 1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짝수를 배치하고 나서 2의 배수 조건이 만족했으니까 3의 배수 좀 구성을 찾아가야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가 이제 나머지도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구성 자체가 이제 세 숫자 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려면 좀 합이 또 3이 되는 그런 구성들을 좀 먼저 찾아야 되죠. 구성 좀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좀 실제 좀 사용될 숫자 그 다음에 나열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고려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3,2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3,2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3, 4분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죠. 1, 2, 3, 1, 2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치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으니까 치역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1대1이니까 뭐 역함수 존재한다. 역시 아무 문제 없이 풀이가 진행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요? 뭐 그래프가 좀 아래로 이렇게 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 A 이런 데를 뭐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나온 결과가 FA 나온 결과가 FB 이런 식이 되는 거겠고 됐죠? 가운데 값은 여기 뭐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대입한 결과 이 거의 가운데가 요 값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2분의 FA 더하기 FB 나온 결과의 그 평균 낸 부분들이 F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대입한 것보다는 좀 더 크죠. 됐습니까? 좀 더 큰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부호가 좀 반대가 되네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풀이는 그래프의 오목볼록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2학년 과정에 뭐 이렇게 뭐 미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는 이제 미적분하게 이제 그래프 개형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많이 좀 언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고 우리가 지금 뭐 그것까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살짝 대입해서 어쨌든 그래프의 오목블록과 관련된 함수식이다.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그때 나온 부분들, 주어진 값들을 좀 약간 좀 대입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가장 바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을 때, 서로 다른 5개의 상자가 있군요. 상자 5개, 4개의 공을 넣을 때, 빈 상자가 2개, 아이고, 그럼 상자를 3개, 상자를 좀 골라야 되겠군요. 상자 3개 고르고, 이 상자에다가 공 4개를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이, 아이고, 4개인데 3개의 상자에 들어가려면 2개, 1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조편성 하라 이런 얘기는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1 나누기 100. 그런 다음에 이제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긴 10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가 약분해서 사라지면은 여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 되겠고, 뒤에도 여기에 또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36에 36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이해만 잘하면 되군요. 상자가 5개 있는데 빈 상자가 2개, 세 상자 쓰겠다. 사용할 상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은 또 4개를 넣겠다. 공을 이렇게 좀, 그럼 2개, 1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을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1대1 대응처럼 이렇게 각 상자에 좀 넣겠습니다. 라는, 뭐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호를 결정해가지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 점근선 구하게 하면 x는 마이너스 a 되는데 점근선 x가 이제 0보다 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0보다 작다 나오면 되겠고, 점근선 y는 c 이렇게 처리되는데 c 값도 좀 0보다 좀 작은 거죠. c 값에서 부호가 또 결정되어 있겠고, b를 보게 되니까 사분면 방향인데 b 값은 양수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죠. 해서 부호를 좀 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a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는 뭐 앞에는 플러스에다가 요거 음수니까 2사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려야 되겠죠. 제2 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된다. 이렇게 좀 결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시작하는 x좌표가 이제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값 음수에다가 b값 양수 됐으니까 0보다 작은 거겠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y좌표는 c인데 c값은 음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음수 3, 4분면 방향에서 분면에서 시작점이 되겠고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정확히 잘 그려가면 문제 뭐 그래도 한 60% 이상 정도로 좀 쭉 쉽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뭐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자연수 KR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만만치 않은 식들인데요. 기억 부분들은 뭔가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다는 얘기는 이곳에 이제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제 R개를 좀 이렇게 좀 딱 선택을 해가는 그런 가지수죠. 이런 부분들 좀 달리 어떻게 계산해 가느냐. 일단 이제 요게 이제 특정한 수 하나하고 요게 이제 n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n개에서 우리가 좀 R개를 선택하니까 R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한 명을 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좀 뽑히는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좀 빼보게 되면 그럼 이제 역시 N명이 되는데 한 사람이 좀 뽑혀져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R-1명을 좀 뽑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N명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특정한 수 한 명을 뽑혀져 있다, 뽑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r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쿠 이거는 뭐 컨비네이션 수식 형태를 좀 어떻게 좀 잘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n 팩토리얼 되겠고, 여기서 빼기 해서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r 팩토리얼에 r 마이너스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좀 고쳐갈 수 있죠. 이거 좀 이렇게 좀 약분해서 쓰면 되겠고, 이 식을 좀 변형해도 되는데 변형을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뒤에 거랑 좀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식을 그냥 곧바로 좀 써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n-k 컨비네이션 r-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식도 이제 그대로 이제 규칙에서 써보면 되죠. n 팩토리얼에
n-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이렇게 그 다음 n-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k가 사라지니까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k 팩토리얼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n-k 팩토리얼 좀 약분하고 나서 보게 되면 양변에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k 팩토리얼 있고 그 다음에 r-k 팩토리얼 다 있는 내용이니까 양변식이 좀 같습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억니은 현재 좀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곳은 이곳에 n 플러스 2개가 있고 이곳에다가 자리가 r 플러스 1개의 자리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선택해서 좀 나열하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r 플러스 1 이런 내용이죠.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런 내용이네요. n 플러스 2개가 있는데 여기 n 플러스 1개에다가 특정한 한 명 이렇게 좀 처리해서 만약에 이 특정한 한 명이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서 r-1개를 이제 뽑아서 나열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한 한 명이 좀 뽑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정한 한 명을 나열할 수 있는 자리수가 이제 r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이제 r 플러스 1 그 한 명을 뽑아서 미리 나열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n 플러스 1명에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리 r개의 자리가 되겠죠.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을 이렇게 처리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의미해서 뭐 기억과 디귿 부분들은 특정한 한 명을 뭐 기억은 이제 뽑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디귿은 뽑아서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한 명을 뽑아서 먼저 자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명수를 좀 뽑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명수에서 뽑아서 나열하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좀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 설명잘 이해됐습니까? 좀 제 수식 형태가 좀 복잡해졌는데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풀이하면 구록기록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2인용 좌석 3개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앉아야 되겠다. 한 좌석에 한 명씩 앉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B는 2인용 좌석 이웃하게 앉습니다. 그럼 AB를 먼저 앉히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할 텐데 어느 줄에 앉을까요? 해주면 이제 3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줄을 좀 이렇게 선택했다면 이때 둘이 좀 이웃해서 앉을 때 나열을 되는 거니까 이 해서 여기 이곳에 뭐 A, B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CD는 같은 좌석에 앉지 않는 건데요. 그럼 뭐 C를 그럼 먼저 앉힌다고 생각해주면 앉을 좌석이 4개가 있으니까 C 앉는 방법이 이제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C를 좀 이렇게 좀 앉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를 가서 좀 앉혀야 되는데 D는 이제 2인용 붙어있는 데는 안 되고 다른 곳에 가야 되겠죠. 다른 곳에 가서 나열되는 방법 2가지 해서 D를 좀 이렇게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명이 남았고 2명을 또 앉히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6에다가 여기는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가지수는 9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거 잊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규칙을 어떻게 좀 잘 적용해서 처리해 가느냐 논리적인 절차에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보다 큰 곳에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상수 A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잘 그려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겠고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일단 2에다가 점근선이 또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뭐 최대값이 뭐 5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그러면 뭐 1, 3, 4분면 형태로 위쪽 그리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은 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2보다 크고 3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3일 때 함수값이 뭐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좀 그래프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3일 때가 이제 그래프가 좀 이게 좀 점근선이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뭐니까 3일 때가 가장 큰 값이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좀 3을 대입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최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A값은 4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요. 이건 뭐 4,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그래프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3을 좀 이렇게 대입한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죠. A-9 이렇게 처리된 부분 또 -5 이런 모양이니까 역시 또 사값이 되면 이제 일치가 되가는 그런 내용 되셨습니까? 뭐 큰 흐름틀 자연스럽게 이제 주어진 영역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 이런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랄 좀그 부분하고 주어진 그 최대값이 -5라는 그 상황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풀이가 좀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3부터 b에서 합성함수 최소를 좀 물어봤죠. 그럼 뭐 이거는 뭐 f, g,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3, b 이 부분들을 이렇게 g에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금 3,2에서부터 이렇게 좀 시작돼 가는 건데 뭐 3부터 좀 b까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gx라는 결과는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b를 좀 대입한 거로 그럼 2 더하기 루트 b-3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좀 나오겠다.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나온 결과들을 이제 fx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fx는 x-1에 a에 x-1 플러스 a 플러스 1 된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게 좀 남는 부분들인데 a 값이 -1보다는 크다 됐으니까 양수 부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일단 점근선 x는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a 값이 모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건데 점근선 y 값이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지금 a 플러스 이렇게 되면 양수 부분 형태도 그려가서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2부터가 관심이 있거든요. 2부터 이렇게 뭐 2 더하기 루트 b-3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데 됐습니까? 최대값은 그러면 2를 좀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1, 2a 플러스 1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뭐 7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3입니다. 좀 나오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주어진 복잡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값이 이제 여기가 좀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아예 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x-1 a 값이 3이었으니까 3x 플러스 1 이 결과가 4 이렇게 찾으면 되죠. 3x 플러스 1은 4x 4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5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2 더하기 루트 b 얼마죠? b-3이었나요? 아, 이거 잘 써야 되는데. 그죠? b-3 이런 부분들이 5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3 루트된 부분들이 3이니까 9에다가 b 값은 이제 1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 값, b 값 이렇게 좀 구해서 나중에 문제를 좀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정도는 뭐 1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이제 절차죠.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 그냥 원래 문제로 보면 이게 최대 최소인데 그 결과 나온 부분들을 또 다시 정의역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뭐 풀이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생각해가지고 풀이 그리고 이제 각각 풀어가는데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니까 또 그래프랑 또 연결시켜가는 부분까지 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투집합 A,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요. X1, X2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온 결과 항상 똑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나온 결과 같다는 얘기는 뭐 상수함수 물어보는 건가요? 상수함수? 됐습니까? 그럼 뭐 이 주어진 숫자가 대입할 수 있는 거 모두 1, 모두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가 7가지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대입해주는 원소가 나오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면 니은 부분들은 이건 뭐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1대1 함수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7의 4제곱 이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FE가 홀수이고 커지면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뭐 대응이니까요.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이곳에는 자 숫자를 좀 많이 써야 되죠. 1, 2, 3, 4, 5, 6,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F2가 홀수라고 했죠. 홀수되는데 이제 숫자가 좀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뭐 1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뭐 3이 뭐 이렇게 좀 된다 치면 1이 될 수 있는 것은 2가지 그 다음에 3이 될 수 있는 것은 6 이곳이니까 4 컨비네이션이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2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좀 이제 대응되는 숫자를 좀 딴 걸 좀 생각해 주면 되죠. 홀수라고 했는데 이제 5가 좀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 3, 4는 또 이제 대응될 거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렇게 되게 되면 16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18이라고 했으니까 또 좀 잘못됐는데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맞는 것은 기억 한 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홀수 이렇게 되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 3일 때, 5일 때 이렇게 좀 가볍게 나눠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게 뭐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대입해주는 숫자가 커지면 나오는 결국 커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대응 순서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대응될 순서 숫자 자체만 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면서 여기는 뭐 아까 이제 두 개 이렇게 끝나고 아까는 또 네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딱 고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꼼꼼하게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떤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함수 해석으로 풀고 다양하게 학습이 좀 돼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은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1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각 자릿수의 곱이 56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56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이라는 인수는 좀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7이라는 숫자는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좀 보게 되면 1, 3, 5, 7, 7은 있으니까 9 그 다음에 2, 4, 6, 8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 이 8이라는 숫자죠. 8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건을 좀 충족시켜 주는 거니까 나머지 7개의 숫자인가요? 7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뭐 골라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21가지 숫자를 고르겠고 그리고 고른 숫자들을 좀 나열하면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4 팩토리얼 돼서 나열하는 부분은 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다 처리가 돼 있으니까 숫자만 잘 고르면 되겠습니다. 7은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는 8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런 8도 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2라는 인수가 좀 많아야 되는 부분 4라는 부분이 있죠. 4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는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8을 또 4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인수 2하고 6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하 이걸 좀 어떻게 하죠? 이거 좀 2만 가질 때, 6만 가질 때, 2, 6 가질 때 다 하기 불편하니까 이건 뭐 그냥 전체 해주면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2, 6이 안 들어간 경우, 4개에서 두 개를 고른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일부 이렇게 좀 빼기 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가 들어갈 때, 6이 들어갈 때, 2, 6 모두 들어갈 때 전부 다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15에서 6을 좀 빼는 거니까 9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이제 30가지가 되겠죠. 30가지 되겠고 이를 부분들을 수 구성을 열심히 찾은 거죠. 이게 이제 구성을 좀 찾은 거고 구성을 열심히 4개를 좀 나열해서 숫자를 좀 만들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 곱하기 4 팩토리아 이런 형태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56의 배수를 물어봤는데 뭐 구성 자체가 일단 뭐 7은 꼭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8이라는 인수를 좀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뭐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식을 x-2분의 1 이렇게 1은 나눠서 3x- 이렇게 써가는 게 더 좋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점근선 자체가 아이쿠 그러면 이것도 뭔가요 또 3의 x-2분의 1 2분의 3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좀 또 남아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래프는 이제 자연스럽게 2분의 1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3 부분들이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4분면 이렇게 좀 그려져 가면 그런 내용이니까 3, 4분면 안 지나죠. 3,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은 이게 무슨 식인가요? 매우 화려하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여기 좀 정리한 식을 좀 가지고 좀 볼까요? fx는 x-2분의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겠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fx 빼기 3 하게 되게 되면
x-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다가 뭐 양변에다가 좀 절대값을 이렇게 좀 붙이면 좀 그럭저럭 모양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모 있는 부분들을 좌변에다가 이렇게 이항식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fx 마이너스 3 절대값 해주면 뭐 2분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으면 돼요. 뭐 2분의 1입니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절대값 되는 거, 아이고 화려하죠. 항상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뭐 2분의 1이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뭐 A를 대입했을 때하고 B를 대입했을 때 결과선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점에서부터 만나는 교점 개수는 3이 되는 R값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아이고 이거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그래프를 널찍한 곳에다가 좀 그릴 걸. 아까 이제 2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 되는 부분들 이제 점근선에서 대략 그려가서 그래프를 좀 이런 식으로 그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데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좀 가까운 부분에서 원을 좀 이제 크게 그려가게 되면 이제 조금만 크게 그려도 이렇게 이제 두 점 만나게는 그려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세 점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 중심하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별 문제 없겠죠. 존재합니다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맞습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기억하고 디귿 부분들은 뭐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데 니은 부분들은 어이쿠 이 주어진 식 자체 부분들이 조금은 좀 낯설 수 있는, 특히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도 우리 겁주는 요소가 팍팍 담겨 있는 그런 요소니까요. 식이 좀 어떻게 좀 살짝 변형되는지 뭐 식변형에 가면서 절대값 붙인 부분들 이런 거 좀 파악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다음 표의 각 칸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하나씩 적으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만 조건은 경우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여섯 번째 칸에는 6보다 작으면 아무 숫자나 다 적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섯 번째 칸은 조건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그 앞에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A1에는 항상 1보다 큰 숫자, A2에는 항상 2보다 큰 숫자, A3에는 항상 3보다 큰 숫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기억 다 적을 게 다 적나요? 이렇게 5일 때 5보다 큰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1부터 고려하게 되면 뭐 쓸 숫자는 좀 무지하게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2를 무엇을 썼냐에 따라 또 이거 좀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 다섯 번째 칸을 뭐 제일 먼저 좀 생각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보다 큰 숫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5하고 6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중에 숫자를 하나 좀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을 생각하면 쓸 수 있는 숫자는 원래 4, 5, 6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이미 아까 썼던 숫자는 좀 5보다 좀 큰 숫자니까 이제 쓸 숫자에 대해 자동으로 하나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를 하나 좀 썼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3을 고려해주면 역시 쓸 수 있는 숫자는 원래는 이제 3, 4, 5, 6 이렇게 많았는데 이미 사용된 숫자는 반드시 이거보다 큰 숫자들이니까 그 숫자를 제어하면 이제 3, 4 두 가지 중에 이제 또 쓸 숫자가 좀 지워져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뭐 A2, A1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 가면 해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5개의 숫자를 모두 다 사용하고 났으니까 남는 숫자 하나를 A6에다가 좀 이게 적으면 되는 그런 내용 되셨습니까? 그럼 뭐 전체 가지수는 자연스럽게 32가지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어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결해 가느냐 조금 좀 생각할 요소가 담겨 있지만 그렇게 좀 아주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A5부터 시작해 가는 이런 아이디어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수원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좀 조제인데요. 다음 조건을 좀 맞출팁니다. FP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P가 Q보다 크고 각각은 좀 부모 0 되는 숫자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프가 1, 3, 4분면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점근선이 이런 곳에 이렇게 뭐 어딘가에다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다른 3분면들을 이렇게 뭐 침범해서 그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즉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형이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즉 A 값이 0이고 B 값도 0 돼서 기본 형인 거죠.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x축 y축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0식으로 그럼 이제 x분의 3 이렇게 돼 있군요. 그죠?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 이런 뜻이 가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값은 이제 더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근데 Q가 더 큰 숫자를 집어넣는데 커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이구 뭔가요? 지금 양수 쪽에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을 때 큰 숫자 집어넣으면 작아지는 거고 음수 쪽도 큰 숫자 집어넣으면 더 작아지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좀 더 그렸을 때 P가 이제 음수 쪽이고 P 값은 0보다 작고 Q 값은 양수 쪽 해주면 대입했을 때 음수 양수 나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FP가 더 큰 거겠죠. 절대값도 더 커져라 이런 얘기는 그럼 뭔가요? 이제 절대값에서 값 자체도 커져라 이런 얘기는 이렇게 P가 여기가 Q인가요? Q 값이 또 원점에 가깝고 P 값은 좀 이렇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절대값은 또 P 값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함수값 이렇게 이해되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풀어가야 된다면 P 값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 계산 결과는 5가 되겠고 뭐 2배씩이나 해주면 이거 당연히 음수가 되죠. 근데 요거를 양수로 넣어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4 써놓은 것이 연산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3P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9 되니까 P 값은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Q 값은 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함수식 다 완성됐는데 문제에서 뭘 거라고 했죠? FP? FP? 알겠습니다. F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3 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함수 모양을 좀 해석하는 과정이 좀 조금 재미난 게 담겨있죠. 이렇게 요로 사분면만 지난다 이런 얘기, 정근선이 0이다 이런 뜻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고 이렇게 양수, 음수, 그다음에 뭐 그다음 나온 거 절대값 이런 모양까지 주어진 좌표를 좀 상상해가는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값들의 크기 좀 비교해 가면서 연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